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거보다 중요한 소식 없다 말씀드렸죠.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창용 총재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오늘 한번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가 나왔습니다. 이전치 2.8%보다 0.3%포인트 더 높아졌어요. 자, 2022년 7월에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 달에 2.3%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석유류 인상분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3.1%가 된 거예요. 1개월 전 기재부 전망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현재 WTI 기준으로 70불 후반을 움직이고 있죠. 자, 이거 외에도 신선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일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하지만 헤드라인 CPI는 큰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작년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해 말에 물가 상승률이 3.2%로 0.9%포인트 올라갔지만 그 누구도 물가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얘네들은 변동성이 큰 품목의 영향을 잘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를 봐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가장 중요한 근원물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년 동월 대비 2.5%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3개월 연속 낮아진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가 멈췄어요. 자, 2023년 10월에 3.1%에서 2.5%까지 빠르게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수요층 인플레이션 압력과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죠. 자, 근원물가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가 기준금리 인하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월 금통위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자, 총재님이 상반기 때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5월 경제 전망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금통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건데 뭘 보고 이야기를 한다? 2월달, 3월달, 4월달 물가와 성장률을 보고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가는 근원물가가 현재 2.5%인데 2%에 가깝게 가는지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근원물가가 2.5%에서 안 움직였으니까 모르겠네? 맞아요. 근데 과연 근원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지 우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죠. 왜냐면은 근원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세 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외식 서비스, 외식 외 서비스, 가공식품 있죠. 이 세 가지가요, 전체 물가 가중치의 40%고요. 그리고 근원물가에서는 6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외식 서비스 보겠습니다. 자, 5월달, 작년 5월달에 6.9%까지 갔던 외식 서비스 상승률은요, 현재 3.8%입니다. 1월달에 4.3%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1월달에 12월 대비 외식 서비스 상승률이 좀 둔화폭이 덜했는데, 이번에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게 확인이 됐죠. 자, 이 외식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근원물가의 핵심, 총체적인 집합이라고 보는 거죠. 신소식품과 가공식품,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요. 여기에 수요까지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건 일반적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구나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1.9% 상승률이 나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지난달에 3.2%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12월 달에는 4.2였거든요. 와, 이렇게 두 달 만에 뚝뚝 떨어질 수가 있네요. 물론 가공식품 상승률 둔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작년 7월 달에 6.8%인데 1.9%니까 일단 가공식품 부분에서는 걱정을 좀 덜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근원물가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왜 안 떨어졌어? 얘 때문에 그래요. 외식외 서비스 1월달에 3.0% 상승인데 3.1% 상승으로 0.1%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 외식 외 서비스 오른 이유를 봤더니 일단 보험 서비스 요가 17.9% 올랐고요. 공동주택 관리비가 3.6%,
구내 식당 식사비가 4.7%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외식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연초에 인상이 좀 많이 몰려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인상 압력을 한꺼번에 이제 뭐 그때그때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뭐 2월이든 3월이든 올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학원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원 개강이 보통 3월에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요금 인상이 많이 있죠. 외식의 서비스는 그런 쪽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제외하면은 근원 물가가 다시 치솟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많아 보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소비 부진에 대한 이슈가 점점 물가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야, 근원 물가가 안 떨어졌네, 기준금리 못 내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한 대로 4월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4월 데이터에서 한국은행 경제 전망과 일치하는지, 더 빨리 낮아지는지 그것을 볼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상반기 때 2.4%의 근원 물가를 예상했거든요. 그럼 1분기 때 2.5% 상승, 지금 1월, 2월이 2.5%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상반기 때 2.4가 맞춰지려면은 2분기 때 2.3% 상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리 못해도 4월까지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2.4% 이하가 나와야 돼요. 2.3이 제일 좋고 2.4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그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신도 모르죠. 자, 물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많이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야, 지금 마트 가면 비싸서 살 게 없는데 무슨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거야? 또 하나, 선거 끝나면 물가 엄청 오를걸?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아마 요즘 마트에서 장 보신 분들 다 공감하시죠? 야, 과일을 무서워서 못 사겠어. 지금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내가 이 말을 믿어야 돼? 이렇게 화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농축수산물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전년 동월 대비 11.4%나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가요, 전체 물가 품목 중 가중치가 75밖에 안 돼요. 기준이 1000인데, 그래서 얘가 아무리 많이 움직인다라도 전체적인 물가 흐름 자체는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야, 이 농산품 가격은 언제 안정이 될까 되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솔직히 2022년에도 농산물 가격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 여름에 호우가 많이 있었어요. 야, 그럼 2023년에 좀 안정이 될까 했는데 장마철 끝나고 나서 비가 계속 내리네. 그래서 여름과 가을에 물벼락이 막 계속 내릴 정도로 막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든다? 농산품의 생산량 급감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날씨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2022년부터 계속 이어진 문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8월달, 9월달 날씨에 달렸다는 거죠. 자, 선거 끝나면 물가가 오를까? 지금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시키고 있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에서도 좀 점검을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인상 자제를 계속 요청하고 있으니까 좀 규모가 큰 데는 이거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가 인상 압력을 언제까지 억누를 수 있을 것인가? 시장 원래를 이제는 아예 배제하지 못하니까 정치적인 이벤트, 선거가 끝나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2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가 물가 전망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와 협의해서 내놓는다. 근데 대한민국 이제 관리 물가 품목이라고 정부가 컨트롤하는 물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물어봤겠죠. 야, 너네 앞으로 얼마나 물가 인상분을 허용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 물가를 컨트롤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답변을 듣고 나서 물가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상반기 때 이제 2.4% 근원 물가 상승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물가 급등 가능성을 좀 이창용 총재는 적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가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성장률이죠. 뭐 대한민국은 이제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좀 개선될 거라 보는 시각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내수 시장 부진은 내수 시장 부진이 있는 상황인데 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성장률과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중국 양회가 3월 4일 날 개막을 했는데 경제 부양책이 좀 뭐가 나올지 않을까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1조 유안 정도의 부양책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의 최저치 수준이고 그 이상을 원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얘가 좀 수출 시장 회복에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살펴보겠습니다. 2월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 2.8에서 3.1%로 상승률을 확대시켰습니다. 자, 2월 근원 CPI 상승률은 2.5%로 동률을 이뤘고요. 이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외식 서비스와 가공식품은 상승률이 크게 둔화가 됐는데 외식의 서비스가 상승을 하면서 근원 물가가 변화가 없었다는 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외식 서비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근원 물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총선 이후에 물가 급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8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호재 지역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요즘 저희가 2억 이하, 1억 이하 소액 투자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멤버십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